남녀를 떠나서 멋진 이성을 보고 바람 피우고 싶은 충동이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는 건 심리학적으로는 정상적인 것이고 비난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배우자인 여러분들이 받을 상처와 충격은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이고, 그저 자신의 욕구, 쾌락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가 바람 피우지는 않죠. 그럼 어떤 남편 유형이 바람 피우기 쉬운 부류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오늘은 어떤 남편이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들 특성상 이성과 만날 기회도 많고, 접대라는 개똥 같은 논리로 업소녀를 만날 기회도 참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남편들이 바람나기 쉬운지 7가지로 정리해서 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정한 언행과 친절함, 매너가 좋은 남편. 연애할 때 아마도 이런 모습에 반해 여러분들은 현재의 남편과 결혼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쁜 말도 안 하고 아주 예쁜 말로 조곤조곤 말하고 항상 다정하게 해주며 신경 써주고, 여성을 배려하는 모습에 이 남자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동안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문제는 이게 여러분한테만 다정하고 친절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든 여성들에게 똑같이 다정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나요? 먹고 살만한 40, 50대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통계가 증명하고요. 제 유튜브 구독자와 카페 회원님들의 연령대가 남녀 공통으로 40, 50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보통의 40, 50대의 유부녀들, 남편한테 다정함과 친절함,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연애 때나 이렇게 공들이지 결혼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남편들 별로 없기 때문이죠. 이런 심리를 역으로 생각하면 40, 50대 여자들에게 다정다감하고 매너 있는 남자는 매우 희귀한 타입이고 호감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핍을 느끼는 상간녀에게 여러분 남편들이 다정다감하게 해준다면 쉽게 상간녀를 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변에 이성이 많고 거리감이 애매함. 남자라 해서 남초 사회에서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초 사회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특수한 직종인 군대 또는 어린이집, 이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녀가 섞여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 중에서 꼭 잘생기고 돈 많고 한 소위 잘난 유형이 아니더라도 성격 특성상 유독 아무 여자에게나 쉽게 말을 걸고, 심지어 추근덕거리기까지 잘하고 여지를 질질 흘리고 다니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 안 해도 끼가 다분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쩌다 한번 찾아간 회식이나 술자리 또는 모임에서 그 누구를 가리지 않고 저질스러운 산악회, 19금 토크를 서슴지 않고 이성에게 말을 거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편이라면 당연히 바람날 확률이 높습니다. 유부남으로 지켜야 할 선이 없고 하지 말아야 할 말에 경계도 없고 그냥 추파 던지기, 끼부리기 바쁜 남편들이라면 이건 말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남편들이라면 상간녀도 오늘만 사는 한심한 상간녀가 붙을 확률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이 있는 여자라면 이런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을 금방 알아보겠죠. 세 번째, 어렸을 적 순둥이 착한 남편, 결핍 덩어리.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이런 남편이라면 세상 착한 남자의 모습을 보고 결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부부들 들여다보면 한쪽이 좀 기가 세 보이는 경향이 있으면 한쪽이 좀 착하다 또는 말을 잘 들어준다 하는 밸런스가 잘 맞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이런 착한 모습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남편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위치에 오르게 되고 재산도 모으게 되면 돌변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청소년기 또는 젊은 시절 사고도 치고 말 안 듣던 사내 아이들이 커서 철들었단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죠? 정확히 그거랑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가정도 이루게 되고 돈도 벌 만큼 벌게 되면 이런 착한 남편들이 일종의 돈이라는 권력을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릴 적 착하게만 살아오느라 자기 주관
반항, 분노도 한번 못 해보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꾹 눌러오던 결핍을 성인이 되어서 돈이라는 권력을 쥔 후로는 더 이상 그런 찌질이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남편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늦바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나이 먹어서 막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철없는 아이처럼 막 나가기 시작하고 한 번 막 나가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류의 남편들은 바람을 펴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업소녀와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완벽한 남편. 여러분의 남편이 키 크고 얼굴도 나름 괜찮고 능력도 좋고 성격도 좋다면 어떨까요? 연애 시절엔 이런 희귀한 남자가 여러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남자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성들도 탐내는 남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부류는 당연히 여자가 줄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가정을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름 선을 잘 그을 수 있었지만 한 10년쯤 결혼 생활을 해서 여러분과의 사이가 다소 소원해졌다면, 그런데도 여자가 줄줄이 따른다면 그런 남편이 유혹을 견뎌내기 쉬울까요? 불보듯 뻔하지만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큰 장점이긴 하지만 결혼을 한 후로는 가장 위험한 리스크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르시시스트 남편. 나르 성향을 보이는 남편들은 본인이 특별하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정신병자 집단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받는 칭찬이나 부부로서의 애정이 익숙해질 때쯤이면 본인들이 특별하다라는 감정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그 대상을 찾습니다. 미친 생각 같지만 여전히 내가 매력적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닌 외부 상간녀에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죄의식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죠.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람을 알게 되더라도 너가 너무 예민해, 잠자리를 해놓고도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다 라는 개소리로 그 이유를 여러분 탓으로 돌리고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속으로는 세상 약하디 약한 존재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바람이 한 번으로 끝나지조차 않으며 여러 바람 유형 중 가장 악질적인 바람피는 남편 부류입니다. 여섯 번째, 쉽게 실증을 느끼는 남편. 남자가 바람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거두절미하게 한 가지로 표현해보자면 새 여자랑 자고 싶어서 일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저급한 표현보다 더 거창한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남편들은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신차가 나오면 신차를 사고 싶고, 남들이 호의호식하며 럭셔리한 생활을 보면 가랑이 찢어지는 줄 모르고 허세 떨고 싶어하고, 노력 없이 마냥 정당하게 부를 일군 사람을 동경하며 본인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마치 화려한 인플루언서 삶을 보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나는 왜 저러지 못하나 하며 불평하며 사는 부류입니다.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힘들게 일하니까 이 정도 즐길 자격 있어 라고 본인을 위로하며 끊임없이 가족과 아내의 인정이 아닌 다른 상간녀의 인정 욕구를 바라고, 단란했던 가정이 안정화되면 오히려 흥미를 잃고 답답해하며 다른 쾌락을 찾아 나섭니다. 이런 부류도 당연하겠지만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쾌락을 쫓아 바람피기 쉬운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바람 유형 중 가장 흔한 일곱 번째, 시간, 돈이 많은 유형. 남편들이 중년에 바람이 많이 나는 이유와 같습니다. 중년으로 들어서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시들해질 타이밍이기도 하고, 연륜이 쌓이면서 시간과 여유가 생겼고 돈도 어느 정도 벌어서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에 여태까지 고생했으니 이제 나를 위해 써보자 하는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고생할 거 다 해놓고 아이도 어느 정도 키워놨으면 이제 노년을 바라보며 부부 사이 돈독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동을 조절 못하는 남편들은 쾌락이라는 자극을 쫓아 바람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간, 돈은 남편 바람에서 생각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 돈이 풍족하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이성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바람피는데 강력한 자원인 시간과 돈이 풍족해지다 보니 각종 골프 모임, 동호회 등에 기웃기웃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성과의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성과의 접촉은 곧 술자리로 이어지게 되고, 가뜩이나 절제력이 없는 남편은 바람으로 빠질 기회가 엄청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바람피기 쉬운 남편 유형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해온 바람피는 남편들의 공통점은 도덕성과 절제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이성적인 남편들은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이성이 유혹해 오더라도, 또는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에만 그치지 실제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식을 뛰어넘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놓고 그 잘못을 여러분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남편들이 참 많은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은 그냥 가십거리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유형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외도 해법을 접근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외도, 이혼 피해자이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앞에 보이는 네이버 카페 외성으로 오세요. 이곳에는 수많은 바람 사례와 외도를 슬기롭게 대처하신 회원님들이 많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외도 상담사님도 계시고, 여러분의 불륜 증거를 확실히 잡아줄 탐정님도 계신 곳입니다. 모쪼록 이루고자 하는 것 다 이루시길 기원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였습니다.